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정부 정치산업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과 위원들, 오늘 감사원의 정치보복성 감사와 수사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의 정치 감사와 그에 따른 전 정부에 대한 탄압이 가면 갈수록 도를 넘고 있고 법과 원칙을 벗어나 검찰의 하수인으로서의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각 행정기관의 일과 직무와 각 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올바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는데, 정치보복 감사에 감사원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검찰 수사의 사전 단계로 해당 부처나 각 기관을 압수수색급으로 다 자료와 모든 자료를 압수수색급으로 해서 조사를 다 하고 탈탈 털어서 먼지까지 모아서 또 다른 먼지를 만들어 검찰에 고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검찰은 수사를 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의 정의용 안보실장에 관한 수사 의뢰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단호하게 맞선다는 입장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정부 정치산업대책위원회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경미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손금주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자회견문을 읽고 밖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감사원이 등장했습니다.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감사원이 사드 배치 과정을 감사하고는 정의원 전 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입니다.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끝없이 반복된 근거 없는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었지만 이번에는 심지어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입니다. 첫째,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입니까? 둘째, 정치보복 돌격대 감사원의 반복된 장난질입니다. 감사원은 검찰 정권 아래서 자기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현 정부 출범 후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습니다. 정권 출발 직후부터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를 출발로 동해 흉악법 추방 사건, 월정 원전, 통계 등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5년을 탈탈 털어왔습니다. 검찰청 산하기관이라도 된 듯 검찰에 수사 자료를 갖다 바치는 것이 존재 이유인 듯 행동해왔습니다. 감사원이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끝없이 사람들을 불러대 조사를 하고 억지 소설을 써서 그림을 만든 뒤에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대고 압수수색을 하고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들쑤시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핑계로 괴롭혀 재판까지 간 이들 중 산업부의 공무원은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이 얼마나 무리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 법원의 판결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끔찍했던 시간은 대체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저들은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정령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칼춤을 계속 추겠다는 것입니까? 셋째, 사드 관련 수사 의뢰의 심각성은 감사원이 외교안보 정책까지 말장난을 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이해가 얽혀 있고 복잡한 주변국의 요구들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복잡성과 예민함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이 무식하게 무자르듯 잘라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맞게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도 끝없는 외교 노력으로 풀어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을 잘 알았기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말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억지 감사, 억지 수사에 이제 국민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를 백날 첫날 괴롭힌다고 현 정부의 실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제발 전임 정부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돌파할 수 있는 위기였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입이 아프도록 말했지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감사원은 더 늦기 전에 정권의 돌격대 노름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 일동,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의 목표가 첫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탄압,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에 대한 탄압, 첫 번째, 두 번째 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 복지와 미래가 파탄난 사실을 인지하고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또한 감사원은 검찰의 하수인으로 검찰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는, 아니면 조작된 증거를 모아 수사에 단초라도 되는 것인 양 칼춤추는 그런 감사원의 모습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당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도 모든 문제에 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마지막으로 천명합니다. 고맙습니다.